안녕하십니까. 한국오라클 마케팅의 신경희입니다. 오늘 글로벌 1위 LLM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차세대 GPU 혁신, 그리고 2025년 LLM 전망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GPT-4로 시작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효율성과 특화된 가치 창출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모달 AI의 발전과 함께 산업별 특화 모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업스테이지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 기업으로는 드물게 자체 LLM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어와 아시아 언어 처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라클의 고객사인 업스테이지 사업개발부 김민성 팀장님을 모시고 AGI를 넘어 각 산업의 특성과 니즈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AI 기술 프로바이더 회사에서 이제 LLM 사업 개발과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웨비나는 총 3가지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업스테이지 및 업스테이지 제품에 대한 소개, 클라우드 인프라 협업 내용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젠 AI 도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순입니다. 질문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웨비나 종료 후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1위 LLM 스타트업 기업 업스테이지의 차세대 GPU 혁신, 그리고 LLM 전망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업스테이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라클과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2025년에 대한 저희의 전망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를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 고객의 어떤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통된 기업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요 보시는 자료처럼 구성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기업 고객들이 갖는 페인 포인트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쓸만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페인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정보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과정의 페인 포인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두 번째 바틀렉 페인 포인트로는 그 잘 정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분석을 하거나 혹은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페인 포인트가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 두 가지 페인 포인트에 해당하는 대응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은 저희 도큐먼트 AI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기업 고객의 눈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틀렉인 이제 정보를 분석하고 임플리케이션을 뽑아내는 과정에서는 저희의 젠 AI 모델,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저희 솔라 자체 모델을 통해서 이를 해결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과 그리고 저희 프로덕트에 대한 기술력을 이제 크게 인정받아서 사실은 작년 4월에 저희가 시리즈 B 펀드레이징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때 받았던 금액이 1,000억 원 수준의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투자 금액은 사실 시리즈 B 기준으로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이제 최초로 굉장히 큰 금액,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을 받은 사례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외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라던가 월스트리트라던가 포브스에서도 저희의 투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기사를 냈었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에서도 저희가 많은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작년 3월에 이미 미국 오피스를 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에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일본 오피스까지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플래그십 프로덕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업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도큐멘트 AI를 사실은 먼저 2022년 1월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GPT 이후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유한 LLM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2023년 12월에 저희의 원천 모델인 솔라라는 거대 언어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술력은 사실은 둘 다 모두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모델이자 솔루션인데요. 도큐멘트 AI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OCR, 광학 글자 인식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진 B2B 고객을 위한 AI 비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솔라 LLM은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라고 해서 이제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프로덕트를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고투마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시아, 에이펙 지역에서의 이제 언어 확장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전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군 특화 방향성에서의 비즈니스 전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의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특정 비즈니스 임팩트가 크다고 여겨지는 태스크에 저희 모델을 특화시켜서 이제 고객에게 이제 딜리버리하는 요 세 가지 관점의 비즈니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나 혹은 이제 온프렘 사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 모델을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인 솔라라는 모델을 크게 솔라 미니와 솔라 프로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티어의 모델로 나눠서 일단 사전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티어의 모델은 쉽게 말씀드리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저희가 나눈 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라 미니 같은 경우는 약 10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의 사이즈이고 솔라 프로는 20B가 조금 넘는 사이즈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델을 기반으로 저희가 언어를 더 특화를 시키거나 혹은 산업군을 특화시키거나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임팩트가 크다고 여겨지는 태스크에 특화시켜서 이 LLM들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LLM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선점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고객사에 특화된 혹은 산업군에 특화된 모델을 이제 고객사가 원하는 환경으로 배포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일 수도 있고 온프렘 환경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떻게 고투마켓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떠한 오퍼링으로 고객사에 저희의 모델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뭐 OCR 엔진 그리고 LLM 엔진 이런 식으로 엔진 단으로 프로바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완결성 있게 LLM 혹은 유스케이스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프로세스는 기본적인 기업 고객이나 혹은 LLM을 쓰고자 하는 고객들이 이제 태우려고 하는 파이프라인인데요. 먼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의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LLM이 뭔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처리라고 하는 그런 디지타이제이션을 한번 수행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디지타이제이션 과정 이후에 이제 소위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 잘 아실 이제 RAG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한번 타야 됩니다. 이 RAG를 쉽게 말씀드리면 LLM이 모르는 LLM 외부에 있는 데이터에서 LLM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을 연결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AG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인베딩을 해서 벡터라이징이 된 그러한 이제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LLM이 답변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이제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이 답변을 해주거나 혹은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전체 한 판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오퍼링은 크게 지금 하이라이트된 색깔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독파스, 그리고 임베딩 모델, 그리고 솔라 LLM 그 자체 이렇게를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독파스는 이제 LLM이 외부 문서를 이해할 때 의미가 유실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원해드리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베딩 모델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풋과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답변 후보군을 잘 뽑아내는 역할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리트리벌 되는 것들의 후보군을 잘 뽑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LM은 생성이나 추론 능력 자체가 좋은 그러한 LLM이면서 동시에 유스 케이스에 맞게 언어 능력이 필요한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저희 솔라 모델이 특히 비즈니스 향을 기반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뎁스 있게 저희의 오퍼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독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이제 저 이미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비정형 문서 인보이스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항목들이 그 비정형 문서를 전처리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왼쪽에 보이는 인보이스가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 LLM의 요 PDF를 그대로 넘긴다고 했을 때 LLM은 이 PDF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간이 이제 인보이스를 보고 이해하는 어떤 기본적인 뭐 레이아웃이나 혹은 그 문서를 이루고 있는 항목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LLM은 그러한 맥락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런 문서를 받게 됐을 때 이런 의미 구조가 유실된 상태로 얘를 읽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독파스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PDF, 이미지 혹은 뭐 독스 파일, 이런 다양한 파일 포맷에서부터 이제 정형화된 HTML 마크다운 형태로 이를 떨궈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비정형 문서를 LLM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제 이 전처리 모듈을 통해서 올려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API들은 뭐 글로벌리 몇 개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업스테이지의 독파스 모델이 독보적인 액큐러시를 보유하고 있고, 스피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준수한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순히 LLM을 뭐 능력이 좋은 LLM을 잘 보유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이제 문서의 이해도를 올리는 차원에서 비즈니스의 유스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유스 케이스에서 이 독파스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베딩 모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풋이라고 하면 이제 엔드 유저나 혹은 LLM을 쓰는 유저가 이제 던지는 이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질문과 이제 실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혹은 대상 문서에서 얼마나 이 질문과 문서가 유사한지를 찾아서 계산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잘 해야지 이제 RAG, 아까 말씀드린 그 검색 엔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찾아줘야 실제 답변의 정확도가 또 더 올라가는데요. 이제 이런 임베딩 모델이 저희는 기존의 오픈AI나 혹은 뭐 다른 뭐 코이어 같은 글로벌리 유명한 임베딩 모델 프로바이더들 대비해서도 저희가 월등하게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베딩 모델까지도 요즘 최근 들어서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임베딩 모델에 대한 문의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LLM 그 자체인데요. 이제 저희 LLM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 관점의 피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먼저 모델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델 사이즈가 작은 게 왜 좋냐? 뭐 이미 모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겠지만 요즘은 뭐 스케일링 로라고 해서 이제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뭐 추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물론 맞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이유는 추론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제너럴한 추론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으나, 저희가 이제 기업 고객으로부터 듣는 VOC 그리고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은 소위 말해서 라지 제너럴리스트 모델이 아닌 스몰 스페셜리스트를 위한 모델입니다. 실제로 기업 고객들은 굉장히 큰 모델을 본인들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효용을 느끼기보다는 작은 모델이
그 기업이 원하는 유스 케이스나 태스크에 딱 맞춰서 그 태스크에 한해서 잘할 수 있는 걸 더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본인들이 오퍼레이션, 실제 LLM을 운영하시는 관점에서 훨씬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모델의 성능이 그 유스 케이스에서만 잘하면은 본인들은 충분히 효용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모델이 강한 성능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실제 이 기업 사이드에서는 더 많이 기업 고객들에게 이제 니즈로서 이제 포착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의 모델을 기반으로 더 파워풀한 성능을, 그 작은 사이즈 모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성능을 내고요. 실제로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의 태스크에 맞게 혹은 유스 케이스에 맞게 파인 튜닝이 됐을 때 저희는 이미 GPT-4 이상의 성능을 달성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마지막에 피처로 이제 well fine tunable이라는 피처를 넣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똑같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제 같은 그러니까 다른 모델에 밀어 넣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저희 솔라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된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사실을 많이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러한 레퍼런스들을 저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GPT-4 혹은 GPT-4o 이상의 성능을 달성한 케이스들인데, 뭐 이커머스나 혹은 뭐 교열 혹은 번역, 그리고 뭐 수학 문제 해결, 그리고 법률 쪽에서 이미 저희가 GPT-4 이상의 성능을 낸 파인 튜닝을, 저희 솔라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GPT-4 이상의 성능을 낸 사례를 이미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들이 이미 있다 보니, 그럼 기업 고객 입장에서 본인들의 유스 케이스를 저렇게 찾아서 맞출 수 있으면 GPT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데 그 모델이 작으니까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기도 훨씬 효율적이네 라는 이제 설득 포인트가 잡히게 되면서 기업 고객들이 저희 업세이지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린 뭐 솔라 미니와 솔라 프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솔라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의 GPU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똑똑한 LLM으로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이제 큰 모델, 뭐 라마 3.1 70B 이런 모델들 대비해서도 지금 보이시는 이런 벤치마크에서 훨씬 더 유사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사이즈가 훨씬 작다 보니 이제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아예 더 지식을 주입하거나 파인 튜닝을 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고객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모든 모델들은 이미 저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주소로 한번 접속해 보셔서 써보시고 저희에게 많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유스 케이스에 저희의 AI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고객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 LLM 유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기업 고객들이 태스크 관점에서 어떤 태스크를 많이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다고 여기시는지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좀 이해가 쉽게 태스크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태스크가 이제 question answering이라고 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는 자연어의 기본적인 태스크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extraction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자연어에서 특정한 뭐 그 항목 혹은 키워드 혹은 뭔가 감성 혹은 키밸류를 추출하는 것을 이제 원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트랙션 케이스도 이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 문제를 푸는 것도 이제 LLM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 분류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자연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 이제 이러한 분류가 필요한 경우들이 이제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당연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뭐 번역이라던가 뭐 요약이라던가 특히 코드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컴패리즌이라고 해서 이제 복수의 뭔가 데이터나 혹은 문서가 있을 때 그 복수의 문서에서 어떤 부분이 불일치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판명해내는 그러한 태스크들도 많이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들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를 제가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뭐 산업별, 뭐 태스크별 특화 사례를 넘어서서 이제 여러 이제 글로벌 협업 사례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이제 고객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유스 케이스로는 이제 저희가 법률 특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변호사, 로이어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 서비스의 제 백본 모델을 이제 저희의 솔라 리걸 모델로 활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판례나 법령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본인들이 써야 하는 법률 문서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소장이라던가 뭐 탄원서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관련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바른 형식으로 이제 초안을 먼저 작성해 주는 것을 이제 또 법률 특화 모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법률 인터널 문서에서 그 문서를 이제 요약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뎁스 있게 설명드리면, 단순한 요약을 그냥 일반 LLM에게 맡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유실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실이 잘 안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법률 특화 LLM, 저희가 구운 법률 특화 LLM이 이게 어떤 케이스이고, 이 엔티티, 그러니 이게 뭐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는 이제 엔티티라고 부르는데,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고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출하고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요약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제 법률 관점의 어떤 지식을 더 주입을 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만든 모델이 지금 현재 여기 로엔컴퍼니와라는 곳과 지금 현재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엔컴퍼니는 잘 아시겠지만 로톡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로엔컴퍼니와 저희가 만든 이제 함께 공동 개발한 이제 법률 모델을 기반으로 저희가 법률 쪽에서 이제 여러 유스케이스를 더더욱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너레이션 쪽의 관점에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언론 쪽, 미디어 쪽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유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교열이라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특히 이제 언어적으로 굉장히 단어에 대한 뉘앙스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이제 교열 담당자분들이 원래 수행을 하던 그러한 업무인데, 이런 것들을 LLM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걸 이미 저희가 검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굉장히 지금 저희 국내에서 굉장히 큰 미디어 기업과 현재 이 교열 모델을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실제 이 교열 모델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단순히 맞춤법을 검사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문맥 기반으로 수정을 하고 오타를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외래어 표기 같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교열 작업까지 수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뉘앙스적으로 이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쓰여야 이제 정확한 단어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교열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언론 쪽에서, 특히 미디어 쪽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파인 튜닝한 모델이 이제 뭐 기존 맞춤법 검사기라거나 혹은 뭐 기존의 글로벌 LLM 대비해서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금 잠깐 태스크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컴패리즌인데요. 이제 여러 문서를 분석하고 이제 불일치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보험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반 뭐 금융사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문서를 가지고 이 문서와 이 문서 간의 비교, 그거를 기반으로 팩트를 체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소스 혹은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유스 케이스 관점으로 이제 여러 기업 고객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도입을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팩트 체크라고 해서 저 지금 하이라이트된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멀티플 소스를 통해서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저 문장은 false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false인 이유가 이제 나왔던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스에 따르면 헬스케어 섹터가 아니라 테크 섹터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가파른 그로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문장은 false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 체크 기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스 케이스에서도 이제 저희의 그 LLM과 완결성 있는 솔루션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LLM을 기반으로 자연어를 검색했을 때 이제 답변이 나오는 경우들. 이런 사례는 사실은 저희가 뭐 의약품 성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뒤에 설명드릴 뭐 파이낸스 쪽에서 그 뭐 금융이나 혹은 뭐 여러 사례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답변이 나오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어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답변은 이제 레퍼런스와 이제 뭐 출처가 있는 구조라서 훨씬 소위 말하는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슈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이제 저희가 자연어 검색을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랑 이러한 사업은 이미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에서도 요 똑같은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아키텍처 관점으로 좀 뎁스 있는 설명인데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LLM과 임베딩 모델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실제로 뭐 여러 이제 비정형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자연어로 검색을 해서 원하는 답변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출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어 검색을 이제 저희가 제공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연어 검색 케이스는 이제 저희가 언론지능재단과 수행을 한 케이스인데 자연어로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을 하고 이 답변이 A, B, C, D와 같은 뉴스에서 이제 비롯됐습니다라는 출처가 이제 생성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그 뉴스 검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시간성이 잘 반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어 검색을 했을 때 이 검색 예를 들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본다고 할게요. 요즘 뭐 제일 핫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올랐던데 왜 올랐어라고 물어봤을 때 2년 전 기사를 갖고 와서 이제 답변을 주면은 이거는 완전히 틀린 검색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리얼타임 관점에서 이제 자연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가장 최신의 기사를 보여주는 구조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자연어 검색이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언론지능재단도 이러한 자연어 뉴스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언론사와 더불어서 이제 사업을 확대하는 구조를 저희와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유스 케이스로는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자연어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자연어 질문에 해당되는 SQL 코드라던가 혹은 뭐 파이썬 혹은 뭐 R 이런 코드를 이제 받아서 이제 다시 LLM이 생성해주는 구조의 유스 케이스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스냅샷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DAU를 한번 알려줘봐 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연어 질문을 넣었다고 치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뭐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SQL 쿼리를 써서 이제 DB에서 이제 이런 쿼리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자연어를 기반으로 이 자연어에 맞는 SQL 쿼리를 짜서 SQL 쿼리를 날리고 그로부터 이제 답변을 받아서 이제 답변이 나오는 이러한 유스 케이스, 완결성 있는 유스 케이스를 저희가 다른 뭐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나 이런 솔루션과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유스 케이스로는 이제 이커머스 쪽의 유스 케이스인데요. 이제 상품 카탈로그를 이제 잘 정리하는 그러한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상품 카탈로그들이 있는데 이 상품 카탈로그에서 이제 정확한 DB를 잘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이는 이 상품 카탈로그 예시가 뭐 아이폰 15의 뭐 프로 그리고 256GB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이 이커머스에 있는 MD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17 프로라는 게 이제 칩셋이고 뭐 브랜드는 뭐 애플이고 뭐 메모리는 256기가고 이런 것들이 잘 attribute value extraction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잘 추출이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커머스에 계시는 MD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찾아서 하던 역할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Attribute Value Extraction이라고 부르는 이 NLP 태스크를 LLM이 또 굉장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영역으로 이제 LLM을 특화시켜서 이제 이커머스 업체에 이제 딜리버리 했고, 이러한 요 영역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저희 솔라 모델이 이제 다른 글로벌 유명한 모델 대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수기로 작성된 이런 이미지라던가 혹은 비정형 문서를 그냥 일반적인 글로벌 유명 LLM에 바로 넣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제 텍스트들이 이제 뽑혀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처리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단순히 수기로 작성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의 캡처본이라던가 혹은 뭐 상품 카탈로그나 상품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긴데 여기서 뭐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이제 그냥 긁어서 이제 뽑고 싶을 때 이걸 그대로 LLM에 넣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제 LLM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말씀드렸던 도파스라고 하는 저희의 전처리 모델로 한번 정확하게 뽑아내고요. 그 정확하게 뽑아낸 것을 기반으로 이제 LLM에 보시는 이제 프롬프트와 함께 넣게 되면은 유저가 원하는 정확한 답변과 더불어서 원하는 이제 윤문이 완전히 된 형태의 이제 아웃풋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뭐 이런 수기에서 쓰이는 것,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NGO 구호단체에 이제 이런 편지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편지들을 한번 도파스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LLM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생성해내게 되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이런 뭐 NGO 쪽에서의 이런 뭐 수기 편집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자막들이나 혹은 뭐 이미지가 많은 영상에서 캡처된 것에서 이제 이런 도파스를 통해서 한번 텍스트를 잘 정제해내고 이게 정제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LLM에서 원하는 이제 텍스트를 추출해내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태우게 될 때 이제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짐으로써 이제 뭐 데이터를 정리하는 관점에서 혹은 이것을 기반으로 더 많은 뭔가 생산적인 아웃풋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유스 케이스에 굉장히 적합한 사례들을 지금 많이 또 찾아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유스 케이스였고요. 이제 저희 업스테이지에 대한 소개와 저희 제품 소개를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왜 이제 오라클과 조금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업스테이지와 오라클은 단순히 이제 GPU 프로바이더와 이제 그 GPU를 쓰는 클라이언트 관계가 아니라 이제 GenAI를 필요로 하는 여러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공고한 파트너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스테이지는 뭐 기업 특화 혹은 산업군 특화 LLM을 구축하고 이제 비정형 문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저희를 포지셔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은 이제 저희에게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그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생태계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니즈가 잘 맞아서 이제 여러 기업 고객들의 워크 인텔리전스를 향상시키는데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큰 틀의 어떤 구도로 저희가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라클은 저희에게 이제 GPU 프로바이더이자 저희의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곳이고, 저희는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ISV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제 OCI를 LLM 학습에 활용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여기 보이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습 속도입니다. 당연히 이제 LLM을 실제로 저희는 뭐 단순히 파인 튜닝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프리 트레이닝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습의 양도 굉장히 많고 학습의 기간도 길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학습 속도가 굉장히
저희 같은 LLM 프로바이더로서는 중요한데 이 학습 속도가 저희가 인터널 과제로 LLM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고객을 위한 LLM을 뭔가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납기와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학습 속도가 충분히 나와줘야지 저희도 이제 최대한 빠르게 사이클을 돌릴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양의 데이터를 LLM이 학습할 때 얼마나 빨리 학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뭐 모델 개발에 이제 뭐 로드맵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속도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으로서는 뭐 저희 이 OCI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분산 학습을 지원을 한다는 점, 그리고 노드 간의 이제 빠른 데이터 전송이 지원된다는 점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으로는 이제 SLA와 보상 방안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저에겐 큰 메리트인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단순히 뭐 자원 컴퓨팅 자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클라우드의 어떤 항목들을, 컴포넌트들을 이제 연결해 놓고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클라우드를 쓰던 간에 필연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뭔가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보상 방안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제 OCI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정성을 느끼고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내용은 이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또 큰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OCI에서는 이제 요즘은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폭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로 이제 계산이 될 때 굉장히 저희 입장,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고정 환율을 또 적용을 해주시면서 이제 또 외부 환율 변동 상황에서 이제 비용 부담을 많이 또 덜 수 있게 또 도움을 주셔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고려했을 때 OCI를 LLM 학습에 저희가 잘 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25년 이제 새해에 한 해에 대한 이제 GenAI 트렌드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부터 이제 전통적인 AI 엔진, 그리고 지금 현재 LLM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도 어떤 유스 케이스를 탐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패 허용도와 작업 난이도를 기준으로 이런 유스 케이스를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 뭐 실패 허용도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좀 잘못된 답을 주거나 실패를 해도 괜찮아 라는 게 이제 실패 허용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실패 허용도가 낮다는 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태스크를 이제 실패 허용도가 낮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난이도는 뭐 이해해 드시는 것처럼 작업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작업이 쭉 그에 반해 얼마나 비교적 단순한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축이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LLM이 도래한 시점에서 이제 유스 케이스를 탐색하는 고객 관점에서 어떤 좀 4분면에 집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이 4분면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단순한 작업이지만 대신에 이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이러한 유스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추론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작업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제 실패 허용도도 좀 똑같이 높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틀려도 되는 이 두 가지의 유스 케이스를 먼저 고려를 해서 LLM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빠르게 좀 LLM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좀 방안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중요하거나 혹은 추론 능력이 중요한 이러한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로 조금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케이스를 먼저 조금 잡아감으로써 나중에는 정말 좀 완결성 있게는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실패 허용도가 낮은 가장 이제 AI 팀에서는
이상적인 그러한 워크플로우까지 그려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뭐 LLM 관점에서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폐쇄형 LLM 모델과 이제 그리고 오픈소스 LLM 모델 이 두 가지의 각축전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제 폐쇄형 LLM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 같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라지 제너럴리스트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LLM이 압도적으로 조금 앞서 나갔다면 이제 오픈소스 형태의 이런 LLM 모델들이 이제 고객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성능적으로도 이제 충분히 준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우리가 뭐 좀 더 지식 주입을 하거나 파인 튜닝을 하면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픈 소스 모델과 폐쇄형 LLM 모델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기업 고객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라지 제너럴리스트 모델의 추론 능력이 이제 한계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라지 제너럴리스트 모델을 학습할 만한 데이터를 이제 이미 다 우리가 소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진된 데이터에서 아무리 뭐 컴퓨팅 자원을 늘려도 그 한계가 점차적으로 이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작은 스몰 스페셜리스트 모델에게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2025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성능이 올랐다가 성능이 점차적으로 이제 완만해지고 성능의 어떤 개선 혹은 성능 향상 폭이 완만해지고 있는 걸 이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고객들 입장에선 이제 효율적인 GPU 운영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러면은 작은 모델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태스크에서 잘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논리들이 이제 기업 고객들에게 많이 설득이 되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업스테이지 같은 이제 스몰 스페셜리스트 회사들이 이제 더 많이 감사하게도 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기술은 단지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혹은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여러 기술 모듈을 조합을 해서 이제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의 LLM 모델, 임베딩 모델, 독파스 그리고 도큐멘트 AI 같은 이제 여러 이제 AI 엔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고객이 원하는 유스 케이스 혹은 페인 포인트에 최대한 잘 맞는 좋은 솔루션을 드리는 것 자체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의 기술력과 그리고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기업 고객의 문제를 종국에는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2025년에 저희 업스테이지의 개인적인 비전, 저희 업스테이지의 비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업스테이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고요. 네, 이것으로 저희의 일단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목 많이 타셨죠? 네. 마셨습니다. 네. 네, 발표해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업스테이지는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LLM 시장에서도 이제 고성능의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 기업 데이터의 로컬 컨텍스트를 매우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미 산업 특화 솔루션과 태스크 특화 솔루션에서 더 나아가 이제 글로벌 협업 유즈 케이스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시고 계신 것도 너무 대단하신데요. 곧 언젠가 오라클과도 곧 협업 개발을 함께 발굴하실 거라고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라클에서 이미 뭐 글로벌로 여러 가지 협업 기회를 많이 저희한테 소싱해주고 계시고 지금 유망한 이런 잠재 고객들 그리고 기회들을 많이 발굴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속 전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이제 학습 환경 구성 등등의 어떤 노력을 준비를 하셨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업스테이지에서는 LLM 학습 및 서빙을 위한 인프라로 OCI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외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지는 않으시나요?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모델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결국에 저희 업스테이지 같은 회사가 이제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제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해야 되거나 혹은 더 큰 모델을 개발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확장성 있는 이제 GPU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을 늘리기가 용이한데 이제 자체 IDC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확장성 있게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는 좀 유연한 클라우드를 일단 선택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발표 때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클라우드를 단순히 뭐 GPU나 혹은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곳으로만 보기보다는 이제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다른 잠재 고객이 이제 저희의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주는 어떤 생태계가 이미 클라우드에서 많이 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라우드와 이제 여러 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GPU의 유연한 활용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OCI와의 공생 및 협업 관계 구축을 위해서 이제 오라클 GPU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다양한 GPU 서비스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선택하신 이유 총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빠른 학습 속도, 그리고 체계적인 SLA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로 합리적인 비용을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그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영역은 당연히 합리적인 비용이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제 LLM을 이제 제작하고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규모의 GPU 자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GPU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최대한 그 학습 관점에서 실패를 덜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GPU를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경제적인 환경과 학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비용을 좀 어느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좀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오라클이 이제 그런 것과 잘 맞아서 저희가 오라클을 활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실제로 저 OCI는 그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프라이스 네. 인덱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저희의 가격 경쟁력은 고객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손에 꼽는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업스테이지와 같이 그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시는 경우엔 더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지금 이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미래의 포스트 업스테이지를 꿈꾸고 계실 텐데요. 그 AI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LLM 혹은 AI 엔진을 이제 학습을 하는 환경에서는 당연히 이제 학습 속도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학습 속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 간의 뭐 통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학습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잘 학습이 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습 속도 이외에 두 번째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가 얼마나 촘촘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여러 컴퓨팅 자원의 항목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추적이 불가능한 페일루어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고가용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그 누구의 뭔가 잘못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을 쓰기 때문에 그 컴퓨팅 자원에서 뭐 하나가 페일루어가 나면은 이제 페일루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이 추적은 이런 컴퓨팅 자원이나 이런 항목에서 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 방안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사용하시는 뭐 AI 엔지니어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 사용성과 안정성이 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빠른 학습 속도, 그리고 촘촘한 SLA, 보상 방안, 이런 두 가지 항목이 이제 저희가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초기 계약이라든지 도입 환경 구성을 고려할 때는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요소가 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환경 구성 이후에 운영 및 효율성을 제고하시는 데에는 그 말씀하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맞습니다. 되었다고 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발표에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작년 한 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약 19% 감소한 데 비해서 AI 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및 보안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4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 AI 투자의 절반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AI 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용 AI 구축 시장이 커진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에 저희 업스테이지의 제품력이 더욱 각광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올해에도 한국 스타트업 비즈니스의 성공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